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0강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언제쯤 인상할까?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수년간 연구해 왔고, 특히 수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탐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준금리 특강 들으시면 상당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기준금리, 여러분, 이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금리입니다. 이 벤치마크 인터리스트 레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1988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7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인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994년과 95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포인트가 넘어갔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04년, 5년 그 사이에도 역시 3포인트가 늘었지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7년, 그러니까 6년부터는 하락을 해가지고 하락해서 2007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2007년부터 현재 2015년 약 8년 동안의 기준금리는 사실은 0%에서 0.25%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8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체했을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만큼 경제 체력이 즉 2007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죠. 그리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폐업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경제가 프롤롱 리세션, 장기 침체로 가가지고 8년 동안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15년도에 인상하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 소위 QE입니다. 양적 완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끝났다는 것은 즉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견고해졌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앨런이 이제 서서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많이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 9월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2015년 9월 18일 날 오전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했지만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시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상되게 되면 한국에 투자했던 그런 그 자본들이 많이 유출될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난 8월 5일부터요 9월 11일까지인가요? 한 달 동안에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만 해도 5조가량이 자본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동결된 그러한 기준금리를 8년 만에 미국에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가 종료돼 가지고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이제 튼튼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지난 8월 달만 해도 미국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닛 앨런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기정사실화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가? 사실은 8월 달에만 해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인구가 3억 1,800만 명인데요. 1년 동안에 자동차 판매량이 1,000대 미만으로 이렇게 팔렸는데 작년만 해도 무려 자동차만 해도
1770만 대가 팔렸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8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고점까지 올라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2% 정도가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거죠. 하락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상당히 주시한 바 있었어요. 그러면 또한 IMF 총재 누굽니까? IMF 총재 누구죠? 크리스턴 리가르드죠. 크리스턴 리가르드도 IMF 총재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 시기를 좀 연기해라. 인상하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이 되면은 어떠한 또한 영향력이 있느냐? 미국에서 기업들이 말이죠.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일반 대중들한테 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오면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이자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가 발생할 거라고 미국 정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말이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관련 앞으로 21세기에 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금리를 인상 시기를 연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신흥국들의 주식과 신흥국들의 채권으로 인해서 자금 이탈로 인해서 그 신흥국들의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설이 있어가지고 지난 8, 9월 달에도 자본이 많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난 9월 17일 날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경제 불확성실만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의 불확성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금융시장의 충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가들의 그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금리가 인상을 연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계속 이어서 기준금리 왜 인상 시기는 언제이고 기준금리가 인상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11강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